본 오디오북은 원본 도서의 핵심 내용을 5%로 축약한 도서 정보입니다. 와미디어와 북코스모스에서 제공하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정식 인가 없이 무단 전제, 무단 복제 및 전송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만과 편견. 저자 제인 오스틴. 오만과 편견, 지성과 감성, 에마 등의 고전적인 소설들을 남긴 작가 제인 오스틴은 1775년 영국 햄프셔 지방의 작은 마을 스티벤튼에서 한 시골 목사의 딸로 태어났다. 제인은 몇 군데 학교를 다녔지만 불과 11살 때까지 정식 교육을 받았을 뿐이고 바스나 초튼 등 다른 영국 남부지방의 마을에서 살기도 했지만 1817년 4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성장기 동안 거의 자기 고장을 벗어나지 않고 조용한 삶을 영위하였다. 그런 제인이 영국 소설의 가장 대표적인 고전작가 가운데 하나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다 할 정식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인생 경험의 폭도 좁은 여성이 어떻게 그 같은 위협을 이룰 수 있었을까? 물론 오빠들 가운데는 옥스퍼드에 다닌 후 목사가 된 사람도 있지만 제인은 집에서 독서를 통해 스스로를 길렀다. 당시 아버지의 서가에는 약 500권의 책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인은 이 당시 나온 장편 소설들, 특히 사무엘 리차드슨이나 헨리 필딩 같은 18세기 소설가들의 작품들을 읽었다. 오만과 편견의 주인공 엘리자베스가 그런 것처럼 제인은 이처럼 독서를 즐기고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기 좋아하는 총명하고 활기찬 여성이었다. 두어 번의 연애 사건이 있었으나 약혼까지 가지 못하고 독신으로 살았다. 등장인물 엘리자베스, 딸만 5인 베네트 일가의 둘째 딸, 총명하고 생기발랄하며 자기 주장이 강하다. 제인, 베네트 일가의 맏딸, 좀처럼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며 매사를 좋게만 생각한다. 다시, 대지주 출신의 청년, 자신만만하고 다소 오만한 성격이나 엘리자베스를 사랑하면서 좀 더 포용력 있는 사람으로 변모한다. 위컴, 잘생긴 외모에 언변도 뛰어나지만 분별력이 부족하고 충동적인 성격이다. 이후 소개되는 도서 내용은 전체 내용 중에서 일부만 요약 발췌한 것입니다. 본 도서 요약 오디오북이 좋은 책을 선정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당한 재산이 있는 총각에게는 아내가 필요하다. 어느 날 빅리라는 청년이 롱번 저택의 베네트 씨 집 이웃에 있는 네더필드 저택에 세를 얻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재산 많고 성격 좋은 청년이 이사 온다는 말을 들은 베네트 부인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5딸 가운데 하나를 이 청년과 혼인시키려고 부산을 떤다. 맞이이자 가장 미녀인 제인, 총명하고 생기발랄한 둘째 엘리자베스를 비롯해서 메리, 키티, 그리고 천방지축이고 활달한 막내 리디어 등 딸들도 빅리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마음이 들뜬다. 드디어 기다리던 첫 무도회 날, 빅리는 자신의 누이 부부와 여동생 캐롤라인, 그리고 친한 친구인 다하시를 데리고 나타난다. 빅리는 역시 성격이 좋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 바를 뿐 아니라 자상하여 이웃들의 호감을 산다. 그런데 그의 친구인 다하시는 빅리보다 키도 더 크고 수입도 훨씬 더 많다는 소문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지만 거만하게 굴어서 빈축을 산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려고도 하지 않고 춤을 추려 하지도 않는다. 한편 빅리는 베네트 집안의 맞이인 제인의 아름다움에 끌리고 자기 친구에게도 마침 파트너가 없어 쉬고 있던 엘리자베스와 춤을 추라고 권유한다. 그러자 다하시는 엘리자베스를 슬쩍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런대로 참을 만은 하네. 그렇지만 나를 끌 만큼 예쁘지는 않아. 지금 난 말이야. 다른 남자들한테 무시당한 아가씨를 대접해주고 있을 기분이 아니야.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면 못 참는 엘리자베스는 친구들한테 이 일을 떠들면서 웃어댔지만 그 순간부터 다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된다. 한편 제이는 빅리의 호감을 얻고 점차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갖는데 어느 날 빅리의 여동생 캐롤라인은 남자들이 외출한 날 시간을 보내려고 제인을 초대한다. 제인은 딸을 그곳에 오래 있게 하려는 어머니의 계략에 따라 마차도 없이 말을 타고 가다가 예상대로 그날 소나기를 만나 감기 몸살이 걸려 네더필드에 머물게 된다. 이 일을 계기로 제인에 대한 빅리의 관심과 사랑은 점차 남의 눈에도 띌 정도로 발전한다. 엘리자베스는 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험한 길을 마다 않고 네더필드로 달려가서 간호를 하는데 이런 행동은 숙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사람들의 빈축을 사나 다하시마는 달리 느낀다. 네더필드에 며칠 머무르는 사이에 다하시와 엘리자베스는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 때문에 충돌하기도 하지만 다하시는 점점 더 엘리자베스의 총명하고 발랄한 모습에 매력을 느끼게 되고 다하시에게 마음이 있는 캐롤라인은 이를 알아채고 질투한다. 그러나 막상 당사자인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의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베네트의 토지는 자식 가운데 남자 상속자가 없는 경우 친척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상속 예정자인 콜린스가 롱번을 방문한다. 콜린스는 미혼의 목사인데 베네트 집의 딸들 가운데 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 자신의 후원자인 캐더린 더 버그 영부인도 그가 결혼해 가정을 갖기를 바라고 있어 이왕이면 미모가 널리 알려진 자신의 사촌 중 누군가와 결혼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물질주의적이고 속이 좁은 데다 과시욕까지 있는 어리석은 인물인지라 냉소하기 좋아하는 베네트의 놀림감이 되고 별로 가족들의 호감을 얻지 못한다. 가장 어린 두 딸인 키티와 리디어는 언니들과 달라 허영심이 많고 철이 없는 아이들로 메리튼의 이모댁을 방문하기를 좋아하는데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젊은 장교들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다. 한 번은 이들과 함께 두 언니와 콜린스까지 함께 메리튼에 방문하게 되었다. 가는 길에 이 일행은 조지 위컴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마침 다하시와 빅리도 그곳을 지나갔다. 눈치 빠른 엘리자베스는 위컴과 다하시가 서로 어색해하는 낌새를 채고 의아해한다. 위컴은 잘생기고 매너도 멋지고 언변도 좋아서 다들 그를 좋아하는데 엘리자베스와는 특히 가까워진다. 위컴은 엘리자베스에게 자기와 다하시와의 관계를 말해주면서 자기의 부친이 다하시 부친의 집사였는데 다하시의 부친이 자신에게 약속한 목사 자리를 다하시가 부당하게 거절했다고 말해준다. 빅리가 네더필드에서 무도회를 연 날 초청받은 위컴이 나타나지 않자 그를 기다리던 엘리자베스는 다하시 때문이라고 바로 그를 원망한다. 콜린스와 춘 첫 춤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데 다하시가 춤을 신청하여 얼떨결에 받아들인 엘리자베스는 위컴에 대해서 슬쩍 언급하나 다하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한편 제이는 빅리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 역력하다. 그러나 그날 베네트의 가족들은 참기 힘든 추태를 보이고 만다. 셋째 딸 메어리가 노래를 독점하는가 하면 아버지는 민망스럽게 딸에게 무안을 주고 콜린스까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하시한테 자신을 소개하고 나서서 눈총을 받게 된 것이다. 더구나 압권을 이룬 것은 어머니로 큰딸 제인의 결혼이 마치 정해진 것처럼 큰 소리로 떠들어 식구들과 주위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한편 처음에 제인을 염두에 두었던 콜린스는 제인이 곧 약혼할 것이라는 베네트 부인의 말에 대상을 엘리자베스로 바꾸게 된다. 콜린스는 베네트 부인의 부추김에 엘리자베스에게 청혼하는데 그는 왜 자기가 결혼해야 하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한다. 엘리자베스가 거절하자 놀라긴 하지만
그는 이를 곧 여성들이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돌리고 거듭 명백한 거절의 뜻을 표해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과를 콜린스 씨에게서 전해 들은 베네트 부인이 엘리자베스가 워낙 고집센 바보이라고 하자 콜린스는 그런 여자가 자기 부인으로 적합할까 하는 의심을 나타낸다. 콜린스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베네트는 일이 이렇게 되자 부인과 딸을 서재로 불러서 딸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날부터 넌 부모 중 한쪽하고는 남남이 되어야겠구나. 내가 콜린스 씨와 결혼하지 않으면 내 어머니가 널 안 볼 거고 결혼하면 내가 널 보지 않을 거다. 이런 희극적인 일이 일어난 순간에 때마침 엘리자베스의 친구인 샬럿 루카스가 방문해서 난처한 지경에 있던 엘리자베스 대신에 콜린스를 상대해준다. 엘리자베스는 친구에게 감사하는데 곧 사태가 뜻하지 않은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샬럿은 엘리자베스에게 퇴짜를 맞은 콜린스를 부추겨서 결국 자신에게 청혼을 하게끔 한 것이다. 샬럿은 똑똑하지만 노처녀인데다가 용모도 평범해서 집안의 걱정거리였는데 직장과 신분이 보장된 콜린스와 약혼하게 되자 집안에는 경사가 났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샬럿이 콜린스 같은 남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친구에게 말도 안 된다고 외친다. 샬럿은 결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엘리자베스와 다르다고 차분한 말로 대꾸한다.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지나친 반응에 대해 사과하나 마음이 아프다. 한편 네더필드의 빅리와 그 친척들 그리고 다하시가 갑자기 아무 통고도 없이 떠나버리고 이후 캐롤라인이 제인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다시 돌아올 계획도 없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그리고 빅리는 다하시의 여동생과 약혼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도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이것이 빅리가 제인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런던에 붙잡아 두려는 캐롤라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판단하지만 빅리가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은 점점 더 명확해진다. 오만과 편견이 낳은 오해. 캐롤라인에게서 다시 편지가 와서 빅리가 네더필드로 돌아오지 않을 것임이 분명해지자 엘리자베스는 빅리가 마음이 약해서 남의 말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제인은 실망을 금치 못하면서도 천사처럼 좋게만 해석한다. 빅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기한테 큰 애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엘리자베스가 샬럿의 행동을 한탄하자 그 결혼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다하시가 위컴에게 했다는 고약한 짓은 온 마을에 다 퍼졌고 제인만이 무언가 사정이 있을 거라며 다하시를 비난하려 하지 않는다. 런던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베네트 부인의 남동생인 엘리자베스의 외삼촌 내외가 롱번을 방문한다. 맏딸과 둘째와 친한 외숙모는 최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조언한다. 제인에게는 런던에 오라고 초청하고 특히 엘리자베스에게서 위컴과의 관계를 듣고서 위컴의 호감을 가진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위컴이 재산이 없으므로 사랑에 빠지는 것은 신중히 하라고 충고하길 잊지 않는다. 엘리자베스도 외숙모의 충고를 이해하고 그러겠다고 약속하는데 얼마 안 가서 위컴 자신이 엘리자베스 대신 돈 많은 어떤 상속녀에게 관심을 돌리는 바람에 둘의 관계는 끝난다. 제인은 외삼촌 부부와 런던으로 가고 콜린스와 결혼한 샬럿의 초청으로 엘리자베스는 켄트로 떠난다. 엘리자베스가 샬럿의 아버지 루카스 경과 그 딸 머라이어와 함께 샬럿이 살고 있는 헌스포드 목사관에 도착하자 콜린스는 늘 그러던 대로 과장된 태도로 집을 자랑하면서 은근히 엘리자베스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이었는가를 보여주려 한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샬럿이 가련할 뿐이다. 일행은 캐더린 더 버그 영부인의 대저택인 로징스로 초청을 받는데 이것을 전하려고 들른 두 기부인을 보고 머라이어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돼지라도 정원으로 들어온 줄 알았더니 고작 캐더린 영부인과 그 딸이잖아. 하면서 심상하게 대한다. 로징스의 파티에 초청받았을 때도 루카스 경과 머라이어는 압도되어 아무 말도 못하는데 엘리자베스는 영부인이 예의 없게 꼬치꼬치 묻는 말에 당당하고 또박또박하게 자기의 의견을 말한다. 영부인은 또 엘리자베스와 그 자매들이 가정교사도 들이지 않고 자랐다는 것에 놀람을 금치 못한다. 엘리자베스의 똑 부러지는 태도에 좀 놀란 영부인이 나이를 묻자 엘리자베스는 재치 있게 확답을 회피한다. 영부인으로서는 엘리자베스와 같은 독립성 있는 여성을 별로 본 적이 없다. 반면 엘리자베스는 영부인이 신분의 차이를 중시하고 좌중을 지배해야 직성이 풀리는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친구이자 사촌인 피츠 윌리엄 대령과 함께 도착한 다하시는 엘리자베스가 목사관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을 방문한다. 다하시는 영부인의 조카인데 도착하던 길로 이례적으로 목사관을 찾은 것에 콜린스 부부는 놀란다.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의 질문에 제인이 런던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다. 다하시와 피츠 윌리엄 대령이 자주 목사관에 들러 엘리자베스와 만나자 영부인은 여기에 점점 더 신경을 쓰게 된다. 로징스에서 같이 모인 날, 엘리자베스는 과거의 무도회에서 다하시가 보여준 매너를 환기시키며 비난한다. 그러자 다하시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하는 성품이라고 자신을 변호한다. 엘리자베스에 대한 다하시의 태도에 전과는 다른 경외심이 실려 있었지만 엘리자베스는 눈치채지 못한다. 다음 날 아침 엘리자베스가 혼자 목사관을 지키며 제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다하시가 들어온다. 목사관과 샬럿의 친정집과의 거리가 화제가 되자 다하시는 갑자기 다가앉으면서 엘리자베스가 항상 시골에 롱번에 살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갑작스런 행동에 엘리자베스가 놀라고 다하시도 뭔가 감정이 변해서 다시 물러나 말없이 둘이 앉아 있는데 마침 샬럿이 들어왔다. 다하시가 가고 두 친구는 다하시가 왜 그러는지 궁금해한다. 샬럿은 다하시가 엘리자베스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말하나 엘리자베스는 믿으려 하지 않는다. 엘리자베스는 피츠 윌리엄 대령과 산책길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제인과 빅리의 일에 관련된 말을 듣게 된다. 대령은 최근에 하마터면 잘못된 결혼을 할 뻔한 친구를 다하시가 구해준 일이 있다고 말해주는데 엘리자베스는 즉시 그 친구가 바로 빅리이고 상대방 여성이 제인이라는 것을 알아챈다. 엘리자베스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언니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은 장본인이 바로 다하시라는 것을 알고 너무나 분개한다. 다하시의 그런 행동이야말로 가장 나쁜 종류의 오만이라는 것이다. 두통이 나서 로징스로 가지 않고 혼자 집에 있는데 마침 다하시가 들어온다. 다하시는 초조한 기색으로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더니 다가와서는 이렇게 말한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되지를 않아요.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당신을 열렬하게 찬미하고 사랑하는지 말하게 해주세요. 엘리자베스는 경악하여 말이 나오지 않는다. 멍하니 바라보다가 얼굴이 붉어지면서 침묵을 지켰다. 그러자 이 침묵을 좋은 쪽으로 받아들인 다하시는 자신이 이 같은 청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존심과 싸웠는지, 엘리자베스의 열등한 친척들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털어놓았다. 청혼이 받아들여지리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말이 끝나자 냉담하게 청혼을 거절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다. 그 말에 너무 놀란 다하시는 이제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자기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 역시 폭발하여 다하시가 한 짓을 환기시키면서 자기가 얼마나 다하시를 싫어하는지를 밝힌다. 즉, 언니의 희망을 망쳤고
위컴한테 그런 야비한 짓을 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말이냐고 흥분해 따졌다. 다하시는 제인의 일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으나 위컴 이야기가 나오자 자신을 변호하면서 엘리자베스의 친척들이 열등하다는 자기 말이 뭐가 잘못되었느냐고 하였다. 그러자 엘리자베스는 좀 더 신사다운 매너로 행동할 수 없느냐고 치명타를 먹이고 다하시는 이 말에 놀라면서 그 자리를 떠난다. 이 격렬한 장면이 있고 나서 엘리자베스는 혼자서 자기도 모르게 울고 만다. 다음날 다하시는 장문의 편지를 보내서 두 가지 일에 대한 설명을 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제인과 빅리를 떨어지게 한 것은 자기지만 그것은 무엇보다 빅리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제인이 빅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제인이나 엘리자베스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이 보여준 행동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인이 런던에 와 있다는 것을 빅리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하여간 제인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위컴에 대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위컴의 주장과는 반대로 충분히 지원했으나 위컴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데다 다하시의 여동생인 조지 애너를 유혹하려 한 일조차 있어 결국 소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긴가민가 하였으나 되풀이해서 읽을수록 다하시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선 위컴의 일을 하나하나 돌이켜볼 때 다하시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자기가 그동안 너무나 눈이 멀었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은 자기의 허영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아울러 언니의 일에서도 다하시의 말에 일말의 진실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언니가 좀처럼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며 식구들이 추태를 부린 것도 역시 사실이다. 아버지는 권위를 잃었고 어머니는 분별이 전혀 없고 동생들은 무식하고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다. 가족이 언니의 장래를 망친 것이다. 다하시와 피츠 윌리엄 대령은 그 사이 이미 로징스를 떠났고 엘리자베스도 런던에 가서 제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다. 오는 길에 키티와 리디어와 합류하는데 거기서 위컴이 속한 연대가 메리튼을 떠나 브라이튼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집으로 돌아온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의 청혼과 그가 보낸 편지 내용에 대해서 제인에게 이야기한다. 제인은 역시 천사표답게 위컴이 그렇게 나쁜 인간임을, 그리고 도대체 그런 사악함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베네트 부인과 키티와 리디어는 브라이튼에 가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데 베네트가 허락하지 않자 난리를 피운다. 그런데 리디어가 고위 장교와 막 결혼한 친구의 초청으로 브라이튼에 가게 되면서 키티는 자기도 보내달라고 떼를 쓰나 야단만 맞는다.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에게 리디어를 믿을 수 없으니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보내지 말라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걱정할 것 없다면서 듣지 않는다. 외삼촌 가디너 부부와 약속한 대로 엘리자베스는 호수 지방으로 여행을 간다. 그런데 일정이 짧아지면서 더비셔에 도착하자 외숙모의 제안으로 근처에서 유명한 펜블리 저택을 방문하기로 한다. 펜블리는 다하시의 저택인데 엘리자베스는 다하시가 며칠 후에나 돌아온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가기로 승낙한다. 내 행복을 정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 다음날 일행이 펜블리에 도착했는데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그 대저택은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너무나 훌륭한 건물이었다. 엘리자베스는 경탄한 나머지 이 집의 여주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자기가 이 집의 여주인이 될 뻔한 사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아쉬움을 숨길 수 없자 마음 한편으로 만약 그렇게 된 경우에 과연 오만한 다하시가 자기 외삼촌을 집으로 초청하는 것을 허용할까 하는 생각으로 위안을 얻는다.
관리인의 안내를 받으며 집을 구경하는 사이에 그는 자기 주인의 훌륭함을 입이 닳도록 칭찬한다. 이제 엘리자베스는 그 말에 이해가 가지만 위컴의 일을 알고 있는 외숙모는 그런 의외의 평가에 놀란다. 그런데 집을 구경하고 떠나는 중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다하시와 마주치게 된다. 다하시와 엘리자베스는 둘 다 너무 당황하였다. 얼마 전에 둘 사이에 그런 일이 있던 판에 여기서 마주치게 되니 엘리자베스로서는 난처하기 그지없었는데 다하시는 예절 바르게 응대한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매너가 너무나 달라진 데 놀란다. 엘리자베스가 친척들을 소개하자 다하시는 반갑게 맞으며 가디너에게 같이 낚시하자고 초청한다. 다하시는 그 다음날 엘리자베스를 방문해 누이 동생인 조지애너를 소개한다. 이제 외삼촌 부부도 다하시가 엘리자베스를 좋아하지 않나 의심할 정도다. 빅리도 와서 가족 안부를 묻는데 엘리자베스가 보니 조지애너는 수줍은 성격이고 빅리와의 사이에 특별한 애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일행은 펜블리의 정찬에 초대를 받고 엘리자베스는 청혼을 거절한 자기에게 그렇게 잘 대해주는 다하시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펜블리의 모임에서 캐롤라인은 위컴을 화제에 올려 엘리자베스를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이 말에 당황한 것은 오히려 자기가 점수를 따야 할 다하시와 조지애너이다. 캐롤라인은 위컴과 조지애너의 일을 몰랐던 것이다.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의 용모에 대한 다하시의 애초의 태도를 환기시키려는 캐롤라인에게 지금은 생각이 반대라고 말한다. 제인으로부터 편지가 와서 집안에 변고가 생긴 것을 알린다. 즉 리디어가 위컴과 함께 달아났는데 런던 쪽으로 간 것으로 보아 결혼을 한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또 베네트가 이들을 쫓아 런던으로 갔다는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크게 충격을 받아 얼이 빠져 있는데 다하시가 들어온다. 엘리자베스는 대강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위컴의 진짜 성격을 말해주지 않은 것을 탓한다. 다하시가 아무 말 않고 있자 엘리자베스는 자기에 대한 다하시의 호의도 이제 끝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이제 다하시를 사랑할 수도 있었을 이런 때에 다시 집안이 끼어들어 기회를 망친 것이다. 엘리자베스와 가디너 부부가 롱번으로 돌아오니 완전히 난장판이었다. 어머니는 우울증에 빠져 있고 메어리는 도덕군자 같은 소리만 하고 있다. 하여간 가디너가 런던으로 가서 아버지를 돌려보내고 일을 처리하기로 하였다. 가디너가 가서 알아본 바로는 위컴이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후에 다시 가디너에게서 마침내 둘을 찾아냈다는 소식이 날아든다. 아직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곧 결혼하기로 일정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아마 외삼촌이 상당한 돈을 위컴에게 제시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엘리자베스는 이런 식의 결혼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으나 별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태도가 돌변하여 그냥 좋아 날뛸 뿐이다. 엘리자베스는 마음속으로 이제 위컴까지 식구가 되었으니 다하시와의 관계는 완전히 물 건너갔구나 하는 아쉬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 리디어와 위컴이 롱번에 온 날, 둘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 리디어는 여전히 길들지 않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제멋대로고 시끄럽고 겁없는 아이 그대로다. 다들 기가 막혀 하지만 어머니는 사위와 딸이 좋아 어쩔 줄 모른다. 그런데 리디어가 천방지축 떠들다가 자기들의 결혼식 자리에 다하시가 왔더라는 말.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받은 그 말을 흘리게 된다. 엘리자베스는 즉시 가디너한테 편지를 통해 사연을 듣는다. 가디너의 편지에 따르면 이 리디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다하시라는 것이다. 다하시가 위컴의 빚도 갚고 결혼을 주선했는데 본인은 자기가 위컴의 본성을 말하지 않은 책임감 때문이라고 하나 외삼촌의 느낌으로는 그보다는 엘리자베스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얘기였다. 엘리자베스는 마음이 들떴지만
아직 그가 자신을 생각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었다. 리디어와 위컴은 곧 다하시가 마련해준 임지로 떠나는데 위컴도 엘리자베스가 이제 모든 사실을 안다는 것을 느끼지만 둘은 서로 좋은 얼굴로 헤어진다. 리디어와 위컴이 떠나고 얼마 안 있어 네더필드로 빅리가 돌아온다. 빅리는 다하시와 함께 롱번을 방문하는데 제인과 엘리자베스는 둘 다 마음이 편치 않다. 특히 엘리자베스는 우선 다하시가 같이 오는 것에 놀랐고 어머니가 빅리는 환영하고 다하시를 박대하는 것이 민망하고 한편으로는 다하시가 별말 없이 앉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것에는 그럼 왜 왔어? 하는 심정이 되기도 한다. 어머니는 이번에야말로 빅리와 제인의 결혼을 성사시켜야겠다는 각오로 둘만 있게 하려고 갖은 애를 쓴다. 다들 어머니의 노골적인 태도에 질리지만 결국 작전은 성공한다. 다하시가 런던에 다녀간 사이 빅리가 혼자 롱번을 방문한 날 드디어 제인과 결혼할 뜻을 밝힌다. 다들 마음으로 축하하고 어머니는 얼른 이 자랑스러운 소식을 주변에 퍼뜨린다. 캐서린 더 버그 영부인이 느닷없이 롱번을 방문한다. 다들 영부인이 왜 여기에 왔는지를 궁금해하는데 영부인은 엘리자베스와 할 말이 있다면서 뒤뜰로 가서 대화를 나눈다. 영부인은 다하시가 엘리자베스와 약혼했다는 소문을 듣고 분노하여 이를 막으려고 찾아온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약혼한 적은 없음을 밝혔지만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영부인의 요구에는 그런 약속은 할 수 없어요. 라고 분명히 거절한다. 그러자 부인은 엘리자베스를 고집센 여자라고 비난하면서 신분 차이를 들먹이며 훈계를 한다. 그러자 엘리자베스도 내 행복을 정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라고 맞받으면서 자리를 차고 일어난다. 런던에서 돌아온 다하시가 다시 빅리와 함께 롱번을 방문한다. 이날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와 산책하다가 이윽고 자신의 마음이 과거 청혼하던 때와 다름없음을 고백한다. 이제는 엘리자베스도 그의 마음을 받아들인다. 둘은 서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긴 대화를 나눈다. 알고 보니 다하시로 하여금 다시 청혼할 용기를 내게 한 것은 바로 영부인이었다. 부인이 엘리자베스와 면담한 이야기를 하면서 화내는 것을 듣고 다하시는 아직 희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하시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오만하게 자랐는데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오만을 고쳐준 것에 감사하였다. 한편 엘리자베스도 그를 오해한 것을 사과했다. 다하시와 빅리가 또 방문을 하자 베네트 부인은 꼴불견인 다하시를 빅리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엘리자베스에게 다하시와 함께 산책이나 다녀오라고 한다. 둘은 좋다구나 하며 나간다. 그날 저녁 다하시는 베네트에게 엘리자베스와의 결혼을 승낙해 줄 것을 청하는데 이에 놀란 베네트는 엘리자베스를 불러서 내가 원하면야 승낙하겠지만 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하느냐 고 묻는다. 그러자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진정으로 다하시를 사랑함을 말하고 리디어의 사건 때 다하시가 한 일을 말해준다. 베네트는 무척 놀라워한다. 소식을 들은 베네트 부인은 처음에는 얼이 빠진 듯 하다가 다음 순간 다하시 칭찬에 입이 마른다. 너무너무 잘생겼고 너무너무 키도 크고. 후일담. 빅리와 제인은 네더필드에 1년 정도 살다가 펜블리 근처로 이사하고 키티도 언니들 덕에 많이 성장한다. 리디어는 돈이 궁해 엘리자베스에게서 금전적 도움을 받고 다하시도 위컴이 일자리를 얻는 것을 도와준다. 조지 애너는 올케를 좋아하게 된다. 베네트와 가디너 부부는 자주 펜블리를 방문한다. 영부인은 처음에는 펜블리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점차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조카 며느리가 어떻게 하나 볼 심산으로 방문한다.
지금까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출판 북코스모스, 낭독 김은정, 제작의 주식회사 와미디어였습니다.